성실한 남편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날이 오기 전까지 저희 식구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시댁 이야기를 낱낱이 고발하고 하소연할 마음으로 펜을 들게 됐는데요. 믿기지 않는 사건과 시원한 복수까지 최대한 솔직하고 재밌게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2년 반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31살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이는 저보다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움까지 가지고 있는 멋진 사람이라 제 모든 걸 걸 수 있을 만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쉽게 결정하게 됐죠. 또 작은 회사에 다니는 저와 달리 남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죠.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많이 놀라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데다 결혼하는 것에 이렇다 할 축하의 말은커녕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처음 본 시어머니의 말은 무시 그 자체였습니다. 네가 만나는 여자가 쟤냐? 역시 그저 그런 애 데리고 왔네. 형식이 너한테 기대는 안 했지만 어쩜 이렇게 평범한 애를 데리고 왔냐? 제가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자 남편이 거친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정이는 집에서 귀하게 자란 예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벌써부터 팔불출이 된 거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야? 하고 싶으면 너 알아서 해라. 대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소리 하지 마. 저렇게 볼품없는 애한테 내 지갑 열 생각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불편한 자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은 내가 엄청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결혼 지원도 하나도 안 해줄 테니 알아서 결혼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 아니야, 민정아. 네가 오해한 거야. 우리 엄마는 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싫어해서 저러는 거야. 내가 그동안 가족들 이야기 안 한 거 알지? 사실 엄마는 심각한 장남 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사람이야. 오로지 형만 귀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장남 선호 사상? 그런 말도 있었어? 아니, 아무리 장남만 좋아한다 해도 자기가 결혼한다는데 어쩜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집안 부자라고 하지 않았어? 넘치도록 많은 분이 왜 자기랑 내가 하는 결혼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야? 이건 돈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고 자식이 큰일을 치르는데 축하도 없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게 많이 이상해. 우리 집이 부자긴 하지.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빠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거든. 시골에 땅하고 건물에 이것저것 해서 50억은 넘게 남겨주셨어. 그런데 그 돈은 고스란히 장남인 형한테만 쓰고 계셔. 난 차남이라 한 푼도 받지 못했어. 대학 등록금도 다 내가 벌었으니까 말 다 했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장남만 사랑하고 차남은 찬밥 취급을 하며 지내는 건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년 가까이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와서 적응된 지 오래라고 말했고 이번에 결혼할 때도 자금 한 푼 주지 않은 걸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차별을 하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제대로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며칠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추리닝 바람으로 나왔어요. 물론 옷차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상태를 보니 자다 깨서 나왔는지 머리에 새집을 짓고 있었고 눈곱도 제대로 떼지 않고 왔더라고요.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이후부터는
주먹이 절로 불끈 쥐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쩝쩝대면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혼수랑 예단은 FM대로 해주세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데려가니 예단은 제가 써주는 대로 해줘요. 제 할 말은 이게 답니다. 그러자 엄마가 놀란 눈으로 대답하셨어요. 아니 사돈, 신혼집을 김서방 돈으로 전세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혼수 예단을 모두 해달라고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아니,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댁딸하고 같습니까? 앞으로 벌어도 내 아들이 훨씬 더 많이 벌 테니까 미리 땡겨준다 생각하고 예단도 확실히 하세요. 안 그럼 나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그렇게 말하곤 다시 고개를 내리고 우걱우걱 음식을 먹더군요. 태도도 말도 무식하기 짝이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지셨는데 꾹 참으셨습니다. 제 남편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고 계신 데다 제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귀뜸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숨 내쉬며 알겠다고 대답해버리셨죠. 신혼집은 남편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어 대화를 잇지 않고 끝내버렸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밥만 맛있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결혼을 축하한다거나 남편을 잘 부탁한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자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걱정의 말씀을 하셨어요. 민정아, 형식이랑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시숙이라는 양반 보니 걱정이 절로 되더구나. 자기 가족이 장가 간다는데 어쩜 그리 무심하고 되먹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빠, 나도 처음엔 아빠랑 똑같이 생각했어. 그런데 형식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가엾고 안쓰러운지 몰라. 그런 찬밥 신세로 20년 가까이 살아왔대.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시부모님 모두 남편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 그런데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변하셨다나 봐. 형식 씨가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내가 그 일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시댁에서는 우리한테 관심 없으니까 우리 부부는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돼. 그렇게 열심히 남편을 변호하고 주저리 말했더니 부모님도 제 결심을 이해해 주셨고 남편을 사위이자 귀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혼수는 당연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단은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의 절반만 해주기로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려서 행복한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그이와 저는 연애 때부터 아주 잘 맞았기 때문에 한 번의 갈등과 말다툼도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살아갔어요. 시댁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도 않고 시댁으로 와서 뭘 하라고 시키는 일이 없어서 몸은 편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저에게 잔치상을 차리라며 장을 봐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이고 직장에 가지 않는 날이니 거절하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시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잔치를 하시길래 이 많은 걸 사오라고 하신 거죠? 내 아들이 장가갈 여자를 데려온다는구나.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들은 거라 부랴부랴 널 부른 거다. 응? 그런데 형식이도 같이 왔네? 뭐 잘 왔다. 하나보단 둘이 나으니까. 어서 음식 준비해라. 네? 그럼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이 오신다고 저희한테 음식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야, 말 그만하고 빨리 서둘러라. 이따 2시에 온다니까 시간이 빠듯하다. 알고 보니 이혼을 2번 하고 애까지 딸린 아주버님이 3번째 결혼한다 해서 상차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는 배달 음식을 주신 분이 아주버님의 세 번째 여자가 인사 온다고 하니 호들갑을 넘어서 주접을 떨고 있더군요. 이걸 맞춰줘야 하나 싶어 남편의 얼굴을 쏘아봤습니다. 그이가 잘못한 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제가 남편의 아내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 차리는 걸 거절하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는 일이니 일단은 상을 차리자고 부탁의 말을 하더군요. 저는 다 내팽개치고 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마음을 비우고 예비 형님이 되실 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2시간 만에 준비를 다 했더니 큰 상에 음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상을 하나 더 펴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으며 인사했던 때가 떠올라서 부하가 치밀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내했네요. 이윽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처럼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린 것 같았는데 곧바로 말을 놓더군요. 동서, 앞으로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나와. 형님으로서 교육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처음 뵀는데 뭘 교육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그래? 자네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동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우리 아빠가 대학병원 이사장이야. 엄마는 대학 교수고. 이런 나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시다질 좀 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일주일 뒤에 저를 불러서 자기 쇼핑하는데 저를 짐꾼으로 쓰더라고요. 기강을 잡는 걸 넘어서 저를 만만한 꼬봉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 양손에 들린 쇼핑백을 형님 목에다 걸어줬습니다. 이봐요 형님, 이게 당신이 말한 교육이에요? 아, 존나 열받네. 야, 너 이런 무개념으로 잘 살아왔니? 그런데 무식한 짓 하더라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내가 물로 보여? 네 꼬봉짓 순순히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날 불러내면 니년 혓바닥, 니년 똥구녕에 처박을 줄 알아. 알겠니? 그리고 너 몇 살이니? 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인연 주둥아리를 가로로 찢어, 세로로 찢어?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봐줄게. 다음에 이러면 뒤질 줄 알아. 저에게 갑질을 넘어서 시녀로 여기려고 했던 형님은 그날 이후 저를 부르지도 않았고 시댁에서 절 보면 쫄아서 눈을 깔았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일렀는지 저에게 아주 심한 막말을 하더군요. 인연이 돌았구나. 네가 감히 내 큰며느리한테 반말로 협박을 했다고? 야, 넌 위아래도 모르는 돌대가리냐? 네 친정에서는 손윗동서한테 욕질하면서 대들라고 가르치디?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형님이 저를 불러서 짐꾼으로 부리길래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니? 윗사람이 짐 좀 들어달라고 한 게 문제가 있는 거냐고? 어머님, 당연히 잘못된 거죠. 제가 왜 형님 짐을 들어주러 나가야 하죠?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서 쉬어도 모자랄 판에 형님 뒤치다꺼리를 왜 해야 하냔 말입니다. 저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와 형님을 불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쌍욕을 하시며 어디서 저런 게 굴러들어왔냐고 하시더군요. 아주버님까지 보태어가며 저에게 막말을 하는데 참아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랑 형이 나한테 막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면 참겠는데 내 아내를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못 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엄마랑 형수가 태도 바꾸지 못하면 저희는 새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가족이라는 허울 때문에 차별당하면서도 참아왔는데 제가 당하는 걸 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화를 냈다고 했죠. 그의 행동에 저는 더욱더 믿음이 가고 사랑도 더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시댁이 지랄 같고 추악해도 훌륭하고 멋있는 남편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시댁에 몇 달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 아주버님이 이혼한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한숨 섞인 웃음이 나오더군요. 아주버님은 첫 번째 부인과 낳은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았나 봅니다. 애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한동안 보지 않고 지냈던 시댁에서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다는 연락이 와 찾아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며 혼자 가겠다고 했죠. 그이는 가족들 중에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던 시아버지의 제사에는 빠질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는 것이니 저에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반을 가는데 실이 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였으니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가서 제사상을 준비하고 무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잠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네 번째 결혼을 할 사람이라며 예비 형님을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정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릴 심정이었습니다. 결혼이 무슨 취미도 아니고 4번이나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예비 형님도 아주버님과 똑같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 여자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이없이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우리 큰며느리가 의사니까 내가 개인 병원 차려주마. 그리고 신혼집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곳으로 마련해 줄게. 지난번 남편에게 듣기론 시어머니는 아주머님에게 신혼집을 4번 다 강남에 마련해 줬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에겐 10원 한 개 보태어주지 않던 분이 말이죠. 또 아주버님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체질이 안 맞는다며 사업하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받아간 돈이 수십억이랍니다. 물론 사업은 싹 다 말아먹었다네요. 지금 직업도 없이 시어머니의 돈, 아니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가져다 펑펑 쓰면서 살았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더 밉고 증오스러웠는데 이번 4번째 결혼에도 수십억을 쏟아붓겠다고 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답니다. 하루빨리 선을 긋고 인연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더군요.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끔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사이가 좋아 보였다 합니다. 한편 저도 3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아들을 낳았어요. 똘똘하고 잘생긴 게 남편을 빼다 박은 아이였죠. 또 대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이 더 큰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퇴직하고 후배들을 데리고 나와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말리지 않고 응원과 축하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제 예상보다 더 크게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회사 직원들도 대기업 출신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자리를 잡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식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50평대 아파트였는데 호텔 뺨치는 인테리어와 주거 환경이 훌륭해서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성공했으니 저더러 회사를 그만 다니고 육아와 내조에만 신경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라며 대답을 기다려줬는데 저는 그의 말대로 가정주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육아를 친정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잘 내조해서 지금보다 부부 사이가 깊어지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도 잘 지내고 있었고 관심이 없지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도 잘 지내고 있었죠. 얼마 뒤에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 가게 됐는데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시어머니와 조카 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반가운 얼굴을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다 뵙네요. 조카애 데리고 나오셨나 봐요. 그래, 내 귀한 손자 데리고 나왔다. 그럼 너는 띨띨한 네 아들 데리고 나왔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아들이 띨띨하다뇨. 말씀이 지나치세요. 지나치긴 개뿔. 너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어떻게 된 게 날 보고 멀뚱히 보고만 있는 거냐? 인사하는 법 안 가르쳤냐? 아니면 나한텐 인사하지 말라고 시키기라도 한 거냐?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려가며 저와 아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셨습니다. 키즈 카페에 사람들도 많고 아들이 노는 걸 지켜봐야 해서 그냥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잘 놀고 있었는데 조카애가 제 아들에게 달려가더니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깜짝 놀란 저는 다급하게 달려가 아들을 안고 머리를 만져줬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왜 때렸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머니가 때리라고 했어. 얘는 못돼 처먹은 애니까 맞아도 싸다고 하면서 작은 엄마도 마찬가지로 못돼 처먹어서 때리라고 했어. 작은 엄마 이리 와봐. 한 대 때리게. 뭐야? 얘,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누가 다른 사람을 때리라고 시키면 싫다고 대답해야 해? 너 또 이런 짓 하면 작은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제가 따끔하게 혼냈더니 조카애가 울음을 터뜨렸고 바로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내 손자를 울려? 너도 눈물 쏙 빠지게 내가 혼내주마.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조카애한테 우리 애를 때리라고 시켰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할머니가 어딨어요. 여기 있다. 네 아들놈이 버릇없이 보여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애들끼리 한두 대 쥐어박을 수도 있는 거지. 어른인 네가 왜 나서서 혼을 내? 당장 내 손자한테 사과해. 싫어요.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머리 좀 놔주시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그러자 못 참으면 어쩔 거냐며 제 머리를 마구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전 에라이 모르겠다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고무공들이 가득 찬 볼풀장 안으로 밀어버렸어요. 대자로 넘어가긴 했지만 다칠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여하튼 제 행동에 분개한 시어머니가 흥분한 얼굴로 저와 아들에게 고무공을 사정없이 던지더라고요. 이에 저는 아들을 감싸 안고 키즈 카페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 시댁과 화해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행동에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그냥 시댁 무시해버리고 살자고 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와서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이는 끝까지 가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좋은 날이니 별일 없을 거라 말하며 오랜만에 찾아가자고 설득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선물을 하나 사서 시댁을 찾아갔는데 저희 부부가 조금 늦게 도착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늘 그래왔듯이 저희가 오거나 말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왔냐 하고 한마디씩만 했답니다. 다들 소갈비를 먹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생신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